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 주소지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과 사무실 매매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금액도 직전 분기 대비 1035.2% 대폭 늘어난 8,4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14조 원 이상 확대됐는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끔찍한 흉기 범죄들이 발생하고 또 이걸 따라하겠다며 이 살인 예고 글들이 여러 가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의 문제는 다른 불안을 더 낳는다는 걸 텐데요. 이럴 때는 사람들과 만나서 또 모임 장소에서는 어두운 이야기는 배제하고 조금은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혹여나 이 불안이 계속해서 피어오른다면 그때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12시 이 시간 혹여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불안감 떨쳐낼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또다시 장마가 온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우중충해지지 않도록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지금의 이제 주택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과연 이 주택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냐? 그러니까 뭐냐면 깜짝 반전 후에 또 하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들이 상당히 좀 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는 의미는 지금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상당히 지금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해보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매도 이후에 매수에 대한 고민, 즉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에 대한 이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민이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주 그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때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전문가라면 더 쉽게, 더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에 대한 답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기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먼저 부탁드려요.
예, 이번 주 이제 세미나 주제는요, 예, 서울 부동산. 요즘 그 서울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 그 투자를 하시는 이제 분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외진 매입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진 매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서울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진 매입 비율을 보면 이 부동산 실거래가가 신고된 그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가 이제 시작이 된 2006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2006년도에는요, 외진 매입 비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래되는 양 중에 예,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비율이 6%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2023년도 올해 보면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3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요,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은 뭐 1억에서 3억 사이는 사실 아파트 매입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뭐 조정을 받은 데도 있지만 조정을 받은 지역들도 2017년도와 2020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1억에서 3억 사이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소액으로 이제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투자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거든요. 예, 투자에 대한 방법을 모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소액으로 서울 부동산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위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하는 것. 우리는 어렵지만 또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쉬운 길이 보일 수 있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일러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약간 소액으로 좀 빌라를 투자하려고 네. 지금 물건을 2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두 물건 중에서 어떤 걸 사는 게 맞는지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네. 어떤 그- 부동산을 좀 2개를 보셨을까요? 그 장이동에 있는 장이 6구역이 네. 그 가로택 정비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가는 둘 다 한 2억 5천입니다. 하나는 네. 2억 4,500, 하나는 2억 5천인데 거의 2억 5천이고 네. 전세는 둘 다 한 1억 2천 정도 금액대로 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빌라를 2개 고민하는 건 하나는 신축인데 음. 2년 된 신축이고 그 대신에 그 신축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한 20년 정도 된 구축입니다. 네. 구축인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한 1억 3천인데 네. 건물 그 전용 평수가 한 7평 나오고 네. 대지가 한 5평 음.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그에 비해서 그 구축 그 빌라 같은 경우는 20년 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지가는 8,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그 건물 평수가 14평 나오고 어. 대지가 약 7평 정도, 네. 7평에서 정도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두 빌라를 보고 있으니까 네. 저 대지 평수가 넓은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공시가 높은 거 사야 된다는 사람도 막 그런 이야기도 주위에 들려서 어떤 걸 그런 경우 매수해야 하는지. 네네 맞습니다. 그럼 2개의 다세대 주택 모두 지금 말씀 주신 장인뉴타운 6구역에 포함이 되어 네, 있는 안에 걸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지역 내에 위치도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조건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신축에 네네. 좀 대지 지분이 작은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구축이어도 대지 지분이 큰 걸 선택하느냐 어떻게 네네.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물건을 2개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뭐 구축이 좋네, 신축이 좋네, 뭐 대지가 넓어야 되네, 아니면 건평이 커야 되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정확하게 답 드릴게요. 예. 네. 정확하게. 예. 근데 아까 그 장이 6구역이라고 하셨어요? 13-6구역입니다. 그죠? 예. 장이 바로 6구역은 지금 벌써 뉴타운 개발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죠? 네
네네. 예, 장이 13-6구역이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13-6구역이 예전에 그 이제 뉴타운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최근에 이제 가로주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예, 네네. 예.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아까 2년차 신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2년차 신축,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네. 또 하나가 좀 이제 오래된 구축이고, 그죠? 예. 네네. 자, 아까 제가 좀 적어놨, 대지가 아까 2년차가 5평,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 구축이 아까 7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7평. 예, 네. 그 다음에 건평이 2년차가 아까 7평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7평. 신축이. 예, 구축이 아까 몇 평이라고 14평. 하셨죠? 14평입니다. 14평. 예. 네. 14평이고, 공시가는요? 공시가는 신축은 1억 3,300, 정확히 300이고, 대략 1억 3천이고, 예. 네, 그 구축은 8,540인데 8,500입니다. 구축은 이제 8,500이고, 예. 네네. 뭐,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매가는 거의 비슷하나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아, 투자 금액은 똑같아요? 네, 전세도 금액도 똑같아가지고 투자 금액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예. 네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시장이요. 다른 시장하고 이제 재건축 시장은 약간 틀린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토지 위에 같은 건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형이 똑같으면 대지 지분도 같고 전용면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사실은 나중에 평가 금액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건들이 다 틀리죠. 그렇죠? 예, 재개발은 구축이냐 신축이냐 아니면 같은 빌라라도 대지 지분 틀리고 면적 틀리고 단독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재건축에 비해서 일단은 개별성이 상당히 강해요. 개별성이. 그래서 많이 이게 투자를 하시는데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자, 개별성이 강하지만 사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재개발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도로 여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입지 여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중에 내 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평가 금액이 나와요. 네네. 예, 평가 금액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시 가격 있죠? 네네. 예, 공시 가격이라는 건 사실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한 용도로 이제 공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공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데 이 공시 가격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로 여건이라든가 입지 여건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공시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들이 그래서 공시 가격이 조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남두타운 같은 경우를 보면 한남두타운은 보통 공시 가격이 한 1.7배 정도가 나왔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나중에 내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 공시 가격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요. 평가 금액이 높은 거는요. 지금 신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당연히 지금 신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게 아주 많은데요. 일단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건평 있죠, 건평. 네네. 자,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건물을 같이 평가를 하지만 이제 동시에 평가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왜? 우리가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토지 따로 평가, 건물 평가 따로 해서 합산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이런 다가구주택을 봤을 때 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평가를 할 때 이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요. 9대1도 아니에요. 거의 뭐 95대 뭐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평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라는 거죠. 네네. 예,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지역에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평가할 때 건물은 거의 이제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건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가치가 없고. 예, 건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은. 네네. 그런데 차라리 신축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안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게 2년 차 신축 7평하고 오래된 거 한 20년, 30년 지난 거 14평을 비교해 보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이 건물 평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네. 이해되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건물 평가분에 이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요. 오래된 구축들은 사실은 건물 평가분이 아주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 미미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대지 지분 있죠. 그렇죠? 네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지가 무조건 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지는 지금 대략 구축이 크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도로라든가 입지여건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활용도로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어진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빌라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지금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은 걔도 이제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신축하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네. 신축이 되는 거는 이런 건축법 자체가 많이 강화되고도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어떤 정도로 제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 7평짜리 그냥 만약에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구축이 신축 같은 네. 경우는 2천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예, 그럼 어떤 거 사셔야 돼요? 신축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시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소들이 다 요소들을 반영한 가격이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공시 가격 차이가 지금 대략 한 4,500 정도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가 평가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죠. 아, 예, 근데 투자 금액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투자 금액은. 매매가는요? 매가도 둘 다 2억 5천이었는데 한 500에서 1,000만 원 할인해준다고 하고. 아유, 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이거 사셔야죠. 신축을 무조건 사야 예, 되는 거예요. 예. 아, 이해되시죠? 네네, 예, 이해됩니다. 어떻게든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요. 네네. 그 지역에 대한 거 그냥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지금 장이 13구역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장이 13구역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가로주택으로 가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가로주택으로 가기 힘들어요. 힘든가요? 예, 왜냐면 뭐하러 가야 돼요, 뭐하러. 그 모아타운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번 그러니까 주에. 왜 그러냐면 가로주택보다 뭐하러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게요. 네네.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충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아직도. 네네. 그런데 뭐하러 가게 되면 충수에 대한 제한도 지금 풀렸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뭐하러 가요? 예, 뭐하러 가죠? 예, 그 아마 여기 지금 장이 뭐 13구역이나 뭐 장이 11구역 예전에 뉴타운 해제된 데들 가로주택 네네. 정비 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작년 초에 모아타운을 나오면서 다 모아타운을 앞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모아타운은 더 사업성이 좋으니까. 네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개발지에서 신축이냐 아니면 노후주택이냐를 고민하시는 다른 시청자분께도 도움이 됐을 법한 정보였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여러분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무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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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네, 서울 중구 신당동 3층 아파트를 네, 2017년도에 7월에 그 갭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갭 투자해가지고 좀 한 5년 넘게 되니까 이 시점에서 네. 또 이제 어떻게 투자를 이제 그 자금이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당동의 아파트는 그냥 두고 여유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네네. 갈아타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 아. 방법도 모르겠고.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도. 그러면 신당동의 아파트 어떤 걸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삼성 아파트입니다. 네. 신당 삼성 아파트. 신당 삼성 아파트 하나를 2017년부터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여유자금이 지금 한 3억 정도까지 더 있는데 네.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지 추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대표님과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아니 그 신당 삼성 아파트를 2017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예, 7년도 7월에. 어우, 딱 반등 딱 오를 때 딱 반등. 지금 얼마 네. 주고 매입하셨는데요? 그때 5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9억 정도 가죠? 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지금 지방에 거주하시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서울에 투자하셨어요? 아, 아들이 서울에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아유, 그 그래서- 아드님이 네. 효자시네요. 예. 아드님이 아들 자기 효자세요. 명의로 한 겁니다. 지금 아들이 40대인데 예. 예. 여기 네. 신당 삼성 아파트는요. 네. 여기가 지금 앞에 그 청구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청구역 바로 앞에 그리고 여기 뭐 위에 가면 또 신당역도 더블 역세권이고 청구역도 더블 역세권이고 또 여기 약수역도 더블 역세권이고 이게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이 더블로 돼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제 도심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네. 중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네. 여기 같은 또 수요자도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뭐 편안하게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뭐 아드님 결혼하셨나요? 예.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드님 뭐 결혼하시면 그냥 신혼집으로도 뭐 그냥 하셔도 그냥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네. 예, 이렇게 하시고요. 예. 네. 잘 사셨네요, 진짜. 예. 아, 지방 분들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서울 소식이 좀 어두우시잖아요. 예, 이렇게 매입하는 하여튼 뭐 진짜 여기 아드님이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 예. 자, 어찌 네, 됐든 관심을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인가요? 예. 예, 2억 그쪽으로 5천에서 지금 이제 3억. 투자를 더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요. 그 투자를 더 하시려고 하시면 지금은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는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 이제 프로지오나 뭐 여기 신당에 그냥 여기에도 하나 더 살까 했는데 영등포 여기에 프로지오가 따라 너무 지금 선생님 지금 여기 지금 신당 삼성도요. 투자 금액이 지금 들어가면 예. 한 4억 5천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예, 예. 아까 영등포 프로지오 말씀드렸죠. 예, 예. 영등포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2017년도에 내가 투자했던 금액하고는 지금 예. 금액으로는 지금 아파트 투자가 안 돼요, 서울은. 아, 예, 서울은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 힘듭니다. 네. 예,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예, 그럼 아파트 투자하기가 지금 뭐 한 2억 정도 전후로는 좀 힘드니까 그럼 예.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다시 한번 요 보내고 예.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 그 재개발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그죠? 아, 예, 예. 예, 지금 여기 신당 삼성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여기 신당 8구역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재개발로 많이 지정이 되거든요. 예. 재개발로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려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서울이라는 지역은 땅이 없죠. 그렇죠? 예. 예. 땅이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자, 신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우리가 2017년부터 21년도 사이에 그런 폭등하는 장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은요. 재개발 제2의 전성기예요. 아,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네. 예,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그 혹시 그 노량진 쪽 아세요? 아, 네, 네. 예, 노량진 쪽에 노량진 뉴타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울의 상급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거기는 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역 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이 다 10억 이상이에요. 아, 예.
상당히 상급지인데 근데 노량진 노탕 근처에 또 노량진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앞으로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위치가 상당히 좋고 그 바로 옆에 지금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또 그 지역 자체가 그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아, 예. 네.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자주 시청하세요. 네,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노량진 노타운이 여기에 있고요. 노량진 네. 노타운이 여기에 있는데 이 강남 쪽으로 이제 가면 여기 지금 바로 앞에가 여의도고요. 여의도고 네. 지금 요 일대 주변이 다 아파트인데 요 일대가 지금 저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자, 여기 앞에가 또 공원이거든요. 앞에가 사육신공원이에요. 예. 그 나중에 요 지역이 개발이 되면 앞에 지금 한강이죠. 그렇죠? 예, 예.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아, 예. 근데 여기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일부 지역이 벌써 작년 말에 모아타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밖에 지금 안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작년에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보다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더 위치가 좋아요. 더 지하철도 가깝고 한강 조망 나오고. 아, 예. 근데 여기 물건 잘 찾아보시면 예. 한 2억 한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드님 모시러 서울 올라오실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때 한번 아드님이랑 손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하고 또 하나가 예. 왕십리역 아시죠? 아, 예, 예. 예, 왕십리역은 뭐 신당동에 가깝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예전에 매수하신 게 지금 여기 신당 삼성이 있고 여기가 이제 도심 쪽이고요. 다 도심 쪽이고 왕십리역이 여기에 있어요. 아, 예. 예, 바로 옆인데 근데 왕십리역은요 지금 4개 노선이 지나가요. 예, 예. 거기다가 다리 건너면 바로 강남이에요. 예. 도심 인접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예. 여기가 주변이 다 아파트로 2000년도 초반에 다 개발이 됐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왕십리역 앞에 요 지역이 아직 미개발 상태예요. 네. 아직. 근데 여기가 상당히 노후도가 높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앞으로 경전철 연장되고 또 GTX까지 또 연장돼요. 예, 그럼 왕십리역에 6개 노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들어오는 지하철이죠. 아, 예. 예.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왕십리역 바로 앞에 여기가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니까 여기 또 역세권이니까 여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 예. 역세권 개발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세권 개발은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네. 근데 요 지역들도요. 예. 한 2억 한 초반 정도면 2억 전후에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다음에 한번 서울 올라오시면 예. 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서울 올라오시면요. 그 네. 아드님이랑 한번 뭐 여기 왕십리라던가 노량진이라던가 한번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지금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시면서 새로운 투자를 또 계획해보자.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서울 올라오실 계획 있으실 때 꼭 두 지역 함께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그 안에서 또 여기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새로 내 집 마련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갈아타기를 지금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그 시점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도 아까 제가 지금 두 분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다 매수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집을 사야 되면 언제쯤 사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 분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가 분양 시장이라던가 기존의 주택 시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아울러서 언제쯤 매입을 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도 한번 아울러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요즘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니까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자, 먼저 아파트 분양 시장 볼게요. 예, 아파트 분양 시장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지금이.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이런 현장들 지금 일반 분양 오픈해버리면요. 지금 몇백 대 1입니다. 지금 청약 경쟁률이.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청약자들이 계속 청약자 이제 경쟁자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줬냐면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아파트 33평형, 32평형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가점이 안 되면 꿈도 못 꿨어요. 이 가점도요. 최소한 무주택 기간 꽉 채워야 되고 청약 통장 기간 꽉 채워야 되고 내가 딸린 부양 가족도 서너 명은 있어야지 가까스 이제 70점이 넘어갔습니다. 70점이 넘어도 사실 서울에서는 가점으로 가게 되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 가점제로 100%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가 100%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꿈도 못 꿨어요.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는 거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의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추가 되는 30대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아파트를. 왜? 무주택 기간도 짧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부양 가족도 없고 하니까 가점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됐냐면요. 추첨 물량을 60%로 그냥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점 40%, 추첨 60%. 자, 그러니까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대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지금 30대들이 대거 지금 이제 그 아파트 분양 시장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30대 분들이 추첨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경쟁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거.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은 뭐냐면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가 다 순위를 다 하고도 미분양이 났을 때 그럼 이제 무순위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무순위는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다음에 무주택자만 돼요. 무주택자만. 그런데 무주택 요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택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에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 요건,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는 이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양극화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분양 시장이 그래도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당첨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분양가 계속 오르는 거. 그죠? 예.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둔촌주공, 작년 12월 달에 둔촌주공이 평당 3,800만 원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 비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그 건너편에 있는 강북에 있는 구이동 일대 이번에 아파트 분양한 거요. 평당 4천만 원입니다. 불과 6, 7개월 만에요. 더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분양가가 더 높아졌어요. 자, 그만큼 분양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일단은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사업 조달 비용,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인건비 계속 오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건축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은 서울이라는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토지 가격은 워낙 시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라는 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워낙 시소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올해 23년도에 그나마 좀 많거든요. 근데 내년에 자, 확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면 되는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수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좀 늘어났는데 내년에 또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분양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지금 이제 추천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아까 지금 입주 물량 보셨죠? 주택 시장이 가장 불안하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 즉 시장 참여자질이 가장 불안한 시기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때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분양가가 더 올라 버리겠죠. 자, 거기다가 분양가 상승 요인들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있죠. 자, 거기다가 입주 물량 감소하죠. 거기다가 입주 물량 감소하면 청약 물량도 이제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률이 더 높아지니까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도요, 가점이 안 되더라도요, 지금 추천 물량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추천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추천 물량을 좀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것도 그래 추첨해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가점도 안 되고 추천 물량 몇 번 했는데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경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주인 신축 쪽으로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주인 신축가 5년 차에서 10년 차 아파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재고 아파트들 5년 차에서 10년 차 아파트들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보면 나 언제 갈아타야 돼요? 언제 집 사야 돼요? 이런 거 많이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죠. 자, 양극화가 어떤 양극화냐? 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떨어질 때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오를 때 많이 올라 버려요.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요. 오를 때 조금 올라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지금 벌써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전 신고가 이상으로 다 찍었죠. 그렇죠? 자, 시장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하급지로 갈아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시장이 오를 때 갈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면 나는 나중에 내 거 매도를 하고 갈아탈 때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아타기 시기는 사실은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거죠. 차라리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더 좋아요. 단 내 물건만 매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갈아타기 할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내 거 매도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기도 거래가 안 될 거니까 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하락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 달, 11월 달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매도하고 그때 갈아탔다 그러면 상급지로 난 지금 더 많은 시대 차익을 지금 누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요, 시장이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언제든지 유효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현명하신 분들은 하락장에서 내 거 가감하게 매도하고요. 예,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 근데 나는 이제 갈아타기도 내가 시드머니가 좀 적어서,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적어서 아파트를 살 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에 청약을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청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내가 뭐 잔금도 지불해야 되고 모두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냐? 자,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도요. 지금 서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은요. 재개발 제2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150여 개가 지금 서울에 벌써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이 된 지역들이 가격이 초기에 확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의서 진구라든가 이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아니면 지정된 지역들은 초기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억 투자였다가 3억 투자, 4억 투자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서울에 정비 사업이 아니면 주택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은 꾸준하게 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는요. 아직까지도 초기 재개발의 선점에서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직 얘기가 안 나온,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에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또 특히 투자를 이제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선점해야 되는 거 알고 내가 때가 안 묻은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내가 들어갔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가장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자, 그런데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이나 뭐하는 역세권이 최근에 2년 사이에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자, 그럼 지정된 데 바로 옆 지역에 내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지정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옆 지역을 보니까 얘가 입지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입지가 더 좋아. 아니면 사업성이 더 좋아.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최근에 지정된 지역들이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아서 아니면 뭐 조합원 비율이 낮아서 이래서 먼저 지정된 거 아니에요. 먼저 주민들이 먼저 움직인 것뿐입니다. 먼저. 왜? 지금은 서울의 정비 사업이 주민 제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움직인 것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에 지정된 데 바로 옆 지역과 비교를 해서 여기는 아직 때가 안 묻어 있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은 얘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지역을 공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많은 지역들이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도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항상 다른 이제 물건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 마트 가면요. 뭐 우유를 사더라도 옆에 조그만 거 200ml짜리 하나 더 주는 거 사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비교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서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좀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돈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네. 모아타운에 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유 자금을 네.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한 1억 조금 넘게 갖고 있는데, 몇 년 어. 전에요, 네. 지금 강의하시는 사장님 상담을 원으로에다가 제가 네. 투자해서 지금 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 지금 또 하나를 음. 한 1억 1, 2천 갖고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 전화를 네, 저희 드렸어요. 전문가분들과 또 성공 투자를 하셨다니까 더 반가운 마음인데요. 또 네, 여유 네, 자금으로 네.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랑 예전에 상담하셨어요? 상담해가지고 제가 지금 성공을 한 케이스죠. 어디에 그때 원효 쪽에 해가지고 원유로 몇 지금- 가요? 1가요? 예, 거기 그 전에 그 매입가가 초름은 한 4억 6천 되고 전세가 2억 6천 뭐 이렇게 하였는데 예. 지금 뭐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는 뭐 8억까지 간다고 그 그래요. 원유로 1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 역세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역세권으로 가고 있기 개발이 때문에 됐다고. 지금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는 아마 구역 지정 될 거예요. 예. 그런다고 얘기는 예.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자금은 한 1억 1, 2천 갖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는 저번 것은 이제 아들 명의로 네. 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아들 명의로 했는데 요번에는 지금 딸 명의로 따님 명의로. 하나 해놓을까 하고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드님은 용산해 주셨는데 똑같이 용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산은 너무 비싸가지고 예. 요즘 용산은 너무 비싸가지고 뭐 이 자금 갖고는 명함도 그렇죠. 못 요즘 내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죠? 네, 예.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 1억 한 초반 정도 되신다고요? 투자 금액이? 네. 예. 자, 제가 여기 청량리 쪽 보여 드릴게요. 청량리 쪽 보시면 예. 지금 여기 레미안 위브라고 있어요. 청량리예요? 예, 레미안 위브, 답심리 레미안 위브라고 있는데 얘는 네네. 9년 전에 벌써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지역이고요. 예. 자, 요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지역으로 비어 있고 주변에 뭐 레미안 크레스트, 레미안 미드가 다 개발된 지역이 여기 비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이에요. 아, 자, 그런데 예전에 여기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5천 미만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아, 네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선정돼 버렸으니까, 그죠? 아, 네. 근데 이 레미안입은 그럼 위쪽이잖아요. 근데 네. 레미안입의 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네. 예전에 뉴타운이었어요. 근데 어, 똑같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아, 그쪽도요? 예. 그러니까는 네. 왼쪽 오른쪽에 둘가 똑같이 해제된 지역인데 여기 두 개 다가 다 평지예요. 평지. 그다음에 역에서는 다 10분 거리입니다. 지하철역에서는요. 네.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지정이 됐는데 아직 여기 지정 안 됐어요. 아, 그랬어요? 자, 어떤 거냐? 똑같은 뉴타운 해제 지역인데 하나는 작년에 됐고 하나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구마다 그 1년에 한 번씩 가는 구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한 구마다 한 개씩밖에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된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가보시면요, 사실 네. 작년에 지정된 지역들은 여기 빌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많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뭐냐, 좀 조합원 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많은 건 아닌데 조합원 수가 조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때가 안 묻은 얘기가 안 나온 요 지역은요, 조합원 빌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빌라가 없냐? 우리가 이제 빌라를 지으려면 도로가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는 뭐 4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빌라를 신축하려면. 예. 그런데 네. 여기는 도로가 2,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도로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빌라가 많은 편이고. 근데 여기는 빌라들이 몇 동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어때요? 사업 여건이 이쪽이 훨씬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업 여건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네네. 먼저 얘가 간 것뿐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 되겠죠? 예, 머지않아서 그쪽도 이제 예, 여기도 되겠죠. 한 1억 2, 3천대 잘 찾아보시면은 아직은 투자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빌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물건이 귀해서 그렇지. 물건이. 예, 근데 물건이 나오면 아마 그 정도 한 1억 3천대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실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네. 보통 우리가 최근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되는 지역들이 예전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이 지금 먼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뉴타운 해제 지역인데 먼저 됐는데 얘가 더 사업성은 훨씬 좋죠. 예, 이렇게 그러네요. 우리가 주변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원효로도 이제 성공 투자하셨으니까 네. 예, 따님들 좀 용산을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네, 여기도 못해요. 많이 오를 지역이에요. 네, 많이 작은 오를 부족으로 지역이니까 그쪽은 못해요.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 네. 그 저랑 이제 개인 상담 신청하시면 또 제가 개인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네, 네. 예,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볼게요. 필요하시면 또 한번 오세요 저희 회사로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지역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정말 요즘에는 소액으로 다시 한번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이게 서울 쪽에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1억 투자 이 정도로는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어찌됐든 제2의 재개발 전성기예요. 그럼 많은 지역들이 앞으로 더 지정이 될 겁니다. 예,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핵심 지역 중에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1, 2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소액으로 서울의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